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이버에서 경제학,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를 운영하는 짱박사 장성구입니다. 자, 우선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가끔 이벤트를 실시하잖아요. 3월달 3월 1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했습니다. 우리 간단한 문제를 해설해 드리고 당첨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문제를 출제했는데 문제 스타일은 약간 낯선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험계리사 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참고로 해서 했거든요. 자, 우리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잖아요. 역선택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그 대표적인 사례랑 해결 방법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역선택은 비대칭 정보로 인한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게을러져서 나태해지는 게 바로 도덕적 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으니까 나 어차피 잘리지도 않아 이렇게 정규직이 되면 비정규직일 때랑 다르게 나태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 있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을 하게 돼서 그래서 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그널링을 하고 정보가 없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스크리닝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우리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순수 공공재잖아요. 근데 비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한, 배제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재화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 클럽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클럽에 가입하려고 하면 돈을 안 내면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공유자원하고 같이 하는 건데 공유지, 공유자원이라는 것은 배제할 수 없어. 모두가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어떤 들판에 있는 초원에 있는 풀 이런 것들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정돼 있습니다. 경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인이 없다 보니까 남용돼 가지고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공유자원이죠.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충족하게 되는 것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독점적 경쟁시장은요, 여러분 독점력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가격 설정자지. 이거 1번에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프라이스 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에는요, 경제학적 이윤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랑 이 그림 잘 아시죠? 단기에는 우리 독점시장하고 똑같고 유사하게 되는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고 MR이 있고 MC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결정이 되고 가격이 책정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점하고요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AC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장기에는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 비용의 최저점보다 더 왼쪽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차별화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고 있지만 대체 가능한 상품들이 또 완전 대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고요. 단기에서는 기업들의 경제학적 이윤은 0보다 크다.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요. 단기에도 제로가 될 수 있는데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틀렸지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는 항상 틀렸고 그러니까 얘는 세모잖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틀린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함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항상 0이라고 해야 돼. 근데 단기에는 0보다 크다. 틀린 말은 아니어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까요?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와 임금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임금하고요, VMPL 이거 이쪽 파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되겠습니다. P 곱하기 MPL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고 한계 수입 생산 곡선에서 바로 한계 수입 생산 요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VMPL이 되고요. 요거 뭐라 그래? 요거 MRPL이 되고요. 얘 다시 써볼까요? 얘는 MR 곱하기 MPL 이렇게 되고요. 얘는 P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맞고요. 이용극대를 달성하는 최적 고용량은요. 임금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보다 높게가 아니라 같게 결정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이 MRP 곡선이고 VMPL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죠. 왜 우하향합니까? 요 P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정하지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계 요소 비용 뭐라고 쓸까요? 약자로 MFC죠. 네, 이게 바로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공급 곡선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수업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고 TR과 TC로 가는 거 그 흐름만 이해하시게 되면 쉽게 정복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5번은요. 소득 재분배 관련된 철학. 이게 이제 좀 힘들었을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재정학과 관련된 분배와 관련된 얘기가 되는데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공리주의자들은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잖아. 그러면 소득 재분배 정책. 공리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B의 효용이 합한 게 극대돼야 되는 겁니다. 요건 아시겠죠? 예, 공리주의자의 사회효생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이 만약에 뭐 100이라고 할까요?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A의 소득과 B의 소득으로 이렇게 합해서 전체 소득이 100만 원 이걸 논아가는다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한계 효용이 체감해. 이 효용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체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 A의 효용은 이렇게 루트 A.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인 거 이해되시죠? 네,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B의 한계 효용도 체감적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이거를 뭐 재정학이나 이런 데서 뭐 보신 분들은 뭐 쉽게 풀 수도 있는데 몰라도 그냥 살짝 좀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혹시 이거 틀려서 아쉬우신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루트 씌운 걸 여기 소득으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합이야. 그 여러분 살짝 직관적으로 보세요. 소득을 A가 100을 갖고 얘가 빵을 가질 때 얘가 90을 갖고 얘가 10을 가질 때 얘가 50을 갖고 얘가 50을 가질 때 언제 이 값을 뭐 한 세 가지만 대입을 해봤는데 언제 루트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극대가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한계 효용이 일치할 때가 극대가 돼. 그러니까 110 하면 이건 루트 100이니까 10이잖아, 효용이. 근데 이게 50 하면은 77에 49 이런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대략 7점 얼마, 7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효용이 14가 되고 요럴 때는 효용이 10 플러스 빵 되니까 그냥 효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10 되고요. 그래서 완전 균등할 때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아요. 좀 어려웠죠? 자, 그리고 2번은 자유주의자들은요, 말 그대로 나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자유가 이렇게 막 침해받게 되는 거, 그런 거 싫어합니다.
뭐 그래 결과의 균등을 얘기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재분배 자체를 싫어할 수 있겠고요. 롤즈는요 무지의 베일, 베일의 장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룰을 새로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여기 최소 극대화지 최대 극소화가 아니라 맥스 민 이렇게 되는 거죠. 노직은 다 이런 거 보시면 유명한 철학자인데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노직이 이제 개입 자체 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부캐넌 툴럭은 소득 재분배가 개인의 사회적 공익을 위한 행동의 결과로 본다. 이런 거요. 이런 거 나 이거 부캐넌 툴럭 이런 사람 이름 잘 몰랐는데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제학적인 원리에 따르는 요 한계 효용이 체감할 경우에 요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 좀 함정이긴 한데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들 막 그렇다고 공부할 거 아니야. 뭐 검색해가지고 노직 찾아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간 이런 문제가 갑자기 변칙적으로 출제될 수가 있고요. 기출 스타일이고 약간 재정학과 관련된 소득 재분배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만 경제학적인 메커니즘에서 좀 보셨으면 해가지고 함정 문제로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응모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햇브로님과 애용이님, 레온님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 앞에 문제는 다 잘 맞추셨어. 마지막 5번 문제에서 이제 좀 약간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 이거 댓글 먼저 다는 사람이 먼저 5명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도 감사드리지만 좀 안타깝게 됐어요. 다음에 다시 할 테니까 해 주시고 비밀로 님, 그래서 정답 맞추셔서 선물을 드리고요. 쌍님, 호랑이 날다 빙글빙글님이시네요. 맞죠? 그리고 먹보창이님, 맞아요. 이렇게 설명 질문해 주셨는데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다음에 그냥 답만 띡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달려라 회계사님 안타깝네요. 다음에 응모해 주세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같은 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쭉 선착순서로 해가지고 5분 선정했는데 예전보다 응시 인기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요건 매달 할 수는 없고 매달 하려고 하는데 3월달은 수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4월달이나 5월 가정의 달 때 한 번 더 할 테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5분 당첨되신 분들은요. 제가 그 짱박사 경제학 책이 3판이 나왔거든요. 그걸 선물로 드릴게요. 2판하고 뭐 얼마나 달라집니까? 하면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냥 매끄럽게 말만 좀 오타 좀 수정하고 그리고 약간 보론 한두 개 정도 이제 심화 강의 같은 거 할 때 써먹으려고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거 아니니까 지금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제 메일로 여러분들께서 한 메일로 할게요. 한메일.net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자기 닉네임하고 이름하고 주소랑 전화번호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책 나온 거 짱박사 경제학 3판 이렇게 출판사에게 부탁해가지고요. 보내드릴 테니까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우선 3월달, 4월달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5월달에 다시 한번 뭐 어린이날이나 뭐 이럴 때 미리 공지할게요. 똑같이 이렇게 또 해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많은 응모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월 이벤트 관련된 당첨자 발표, 간단 해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